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라스틱 클라우드 활용 그 두 번째 시간 엘라스틱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리전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한 8월 초쯤에는 이제 아마 활성이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다른 리전을 사용하고 계셨거나 이제 온프레미스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 벤더들이 제공을 하는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울 리전으로 옮겨올 것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존의 클러스터에서 새로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스냅샷과 리스토어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다가 복원을 하는 방법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로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네. 제가 널리 알려진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은 이제 크게는 소스 데이터를 색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데이터 디렉토리를 통째로 복사하는 방법들이 있고, 로그스탯이나 리인덱스 API를 사용을 해서 다른 클러스터로 복사하는 방법들이 있고,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하는 방법들 정도가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앞에 것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스냅샷 리스토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를 새로 색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는 데이터 디렉토리를 그냥 통째로 카피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이 방법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꼬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스탯의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그 도큐먼트에 가보시면은 친절하게 로그스탯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엘라스틱 서치로 하고 아웃풋을 엘라스틱 서치로 하고, 당연히 인풋은 이제 과거 클러스터, 아웃풋은 새 클러스터를 하면은 그냥 바로 그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기존의 클러스터가 있고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겼을 때 이제 기존의 클러스터를 없애지 말고 계속 놔두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새로 하나 띄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는 새로운 클러스터로만 들어오게 하다가 키바나 내지는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새 클러스터와 과거 클러스터를 동시에 이제 검색을 하도록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동시에 검색을 하도록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과거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이제 오래되고 폐기가 되면은 이제 이 클러스터를 닫아버리고 새 클러스터로만 이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엘라스틱 서치를 오래 사용을 하셨고 엘라스틱 클러스터의 운영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냅샷 리스토어 기능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사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클러스터,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가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의 그 구글 GCP랑 애저랑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세 가지 서비스 벤더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그 필요한 리전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클러스터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디폴트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냅샷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서비스 벤더들이 제공하는 스토리지에 얘가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저장된 스냅샷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이 클러스터를 스냅샷으로부터 리스토어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클러스터는 같은 리전에 같은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주는 그 같은 리전에 있는 스냅샷만 복원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아까 보셨던 클러스터는 이제 GCP의 도쿄 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CP의 도쿄 리전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 GCP라고 하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Select Deployment Restore from One is Snapshot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찍었던 그 클러스터의 스냅샷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리전을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스냅샷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물론 이제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도쿄 리전을 선택을 하시면 네, 동일하게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다른 서울 리전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리전에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 스냅샷을 가지고 서울 리전에서 이것을 복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디플로이먼트를 다른 스냅샷으로부터 가져와서 복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엘라스틱 클러스터를 생성한 이후에 저장해 놓은 스냅샷을 그 클러스터 안에서 복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클러스터를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AWS 도쿄에다가 먼저 AWS 도쿄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뭐 가장 금방 할 거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존에다가 보통 한 존은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램은 1기가로 해서 하나 빠르게 만들고요. APM은 디세이블드 하고 자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서 생성되는 코드들은 제가 또 카피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자 AWS 토쿄는 유저네임은 엘라스틱, 패스워드는 여기 보시는 이겁니다. AWS 토쿄는 자 유저네임은 엘라스틱, 패스워드는 자 토쿄 해놓고 금방 이제 키바나가 또 뜰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금방 이제 키바나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마 나타나겠죠. 네, 이제 전부 다 실행이 되었고요.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적혀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화면에서 한번 처음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보여준 요 엘라스틱의 패스워드는 이 화면을 나가고 나면 다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 카피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 키바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AWS 도쿄에서 만든 그 새로운 엘라스틱 클러스터고요. 여기에 아까 카피해둔 엘라스틱 그리고 이 패스워드 엘라스틱 그리고 패스워드는 아까 복사한 것들을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또 싱가포르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가서 지금 AWS 도쿄가 생겼고요.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로 가서 AWS에 AWS 자 여기 싱가포르를 선택을 하고 싱가포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커스텀을 해서 뭐 최소한으로 존 하나에다가 존 하나에 1GB로 하고 그 다음에 키바나도 그대로 두고 APM은 꺼버리고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카피를 해야겠죠. AWS 싱가포르 자 AWS 싱가포르 엘라스틱의 패스워드는 방금 카피한 요 녀석. 자, 이렇게 놓고 얘도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카피했으니까 시작했는데 제대로 시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랑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직 키바나는 실행이 안 됐고 엘라스틱 서치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키바나가 실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액티비티에 가셔가지고 실행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여기서 이제 아예 재시작을 하는 옵션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딴 페이지 갔다 왔더니 패스워드가 사라졌죠. 지금 카피를 해놨으니 괜찮고요. 다시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싱가포르이 아까 도쿄보다 조금 더 빨리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픈 키바나를 다시 하고 지금 탭이 두 개가 열렸는데 여기는 도쿄,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아까 카피한 엘라스틱 패스워드를 복사하고 엘라스틱 붙여넣기 해서 두 개를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엘라스틱 클라우드 도쿄 리전과 싱가포르 리전의
일단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방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데브툴스 가서 요게 싱가폴, 요게 도쿄입니다. 네, 디스미스 하고 get underscore cat indices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자, 키바나 이벤트 로그, 시큐리티 APM, 키바나 APM 뭐 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아마 도쿄도 똑같이 있겠죠. 도쿄도 데브툴스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네, 똑같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도쿄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싱가포르에 여기에 이제 도쿄에 없는 인덱스를 하나 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esbook 자, 제가 쓴 엘라스틱 가이드북에 있는 그 예제를 그냥 간단히 몇 개 넣겠습니다. 아마 애그리게이션에 예제가 있을 텐데 여기 있나? 자, 네, 여기 예제 인덱스 데이터를 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싱가포르에 정확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인디시즈를 보면은 이게 마이스테이션이라는 인덱스가 하나 추가가 됐죠. 네. 지금 얘는 옐로로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그 존을 하나로만 해가지고 아마 샤드가 하나만 돼 있을 거예요. 맞나? 네. 그래서 마이스테이션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도쿄는 당연히 이제 없습니다. 얘를 이제 옮길 건데 키바나에 보시면 엘라스틱의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그 스냅샷이 원래는 이 콘솔 화면에 스냅샷을 뭐 만드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냅샷이 한 번도 안 찍혔는데 스냅샷은 30분마다 한 번씩 찍힙니다. 근데 여기에 만들어졌던 게 이제 그 키바나로 옮겨갔어요. 그 키바나 7.2였나 3 버전에서 그 인덱스의 스냅샷을 관리하는 이건 끌게요. 스냅샷을 관리하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보시면 여기에 스냅샷 앤 리스토어라는 메뉴가 여기 생겼고요. 스냅샷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스냅샷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파지토리랑 뭐 폴리시랑 뭐 리스토어 스토어랑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폴리시에 보시면 여기에 30분마다 한 번씩 클라우드 스냅샷 폴리시라는 이름으로 파운드 스냅샷이란 레파지토리로 스냅샷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냅샷을 관리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아직 스냅샷이 없으니까 도쿄에는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좀 더 일찍 만들었으니까 도쿄에 한번 가볼게요. 도쿄에 스택 매니지먼트에 가보시면은 스냅샷 네, 하나 있습니다. 도쿄는 지금 생긴 지 30분이 넘어서 스냅샷이 하나 있고요. 얘도 이름은 똑같아요. Found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고 참고로 Found는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가 엘라스틱사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하기 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회사 이름이 원래 Found였습니다. 그래서 그 Found에서 만들어 놓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엘라스틱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게 아마 남아 있어서 지금 Found 스냅샷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폴리시에 가보시면은 들어가시면 폴리시를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레파지토리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WS3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버켓 이름하고 클라이언트 이름하고 베이스 패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버켓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S3 콘솔에 저희가 쓰는 계정도 아니고요. 그 엘라스틱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계정의 버킷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버킷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리시를 하나,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레파지토리 레지스터 하는데 당연히 지금 요거는 S3,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존 S3에다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를 아마존이 아니라 뭐 GCP에다 만들었다면은 여기에 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나오겠죠. S3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S3를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 게
여기에 S3에서 만들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Run More를 누르면은 도큐먼트가 나옵니다. 얘는 다시 전 화면으로 가고요. 이 도큐먼트에 보면은 S3 레파지토리 플러그인 해가지고 지금 플러그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그인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자, 클라이언트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세팅을 하는데 풋하고 이제 S3 레파지토리를 넣으려면은 여기에 클라이언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어디서 세팅을 하냐면은 엘라스틱서치의 키스토어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키스토어는 그 빈 밑에 엘라스틱서치 키스토어 밑에 add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S3 클라이언트 여기선 디폴트란 이름으로 했는데, 요거를 당연히 요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니면 요거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여기에 싱가포르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싱가포르의 엘라스틱서치 설정에 에디트에 가야 되는군요.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클러스터 설정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저 세팅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엘라스틱서치 야물에다가 넣어야 되는 설정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키스토어라는 거는 원래 엘라스틱서치 야물에서 쓸 수 있는 변수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의 설정 중에는 어떤 설정들은 이제 클러스터에서 하실 수 있는 설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다시 자, 데브툴스에 가서 클러스터 세팅즈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세팅즈가 벌써 몇 개가 돼 있네요. 퍼시스턴트와 트랜시언트가 있는데, 뭐 액션 클러스터 SLM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고, 트랜시언트에는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이나믹으로 또 추가를 해줄 수 있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세팅즈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퍼시스턴트 밑에다가, 참고로 이제 퍼시스턴트는 클러스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유지되고, 클러스터가 리스타트가 되고, 풀 클러스터 리스타트가 돼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 세팅이고요. 그 디스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트랜시언트는 클러스터가 리스타트 되면 날아가는 설정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뭐 클러스터 세팅 같은 것들을 보통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은 될 수도 있어요. 되는 설정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 시큐리티 관련 설정들은 당연히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될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아마존에다가 한번 크리덴셜을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덴셜을 새로 지난 데모에 사용한 건 제가 끝나자마자 제깍제깍 지웠고요. 자, 사용자를 다시 추가를 해서 사용자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랩샷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식 SS로 해서 권한은 기존 정책을 S3에 접근할 수 있는 풀 액세스를 하나 줄게요. 얘는 당연히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니까 풀 액세스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제 처음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 키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AWS 이게 시큐리티 키고요. 액세스 키는 여기. 네.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디폴트 액세스 키, 여기죠. 클라이언트 액세스, 자, 디폴트 키 하고 요 설정, 그리고 S3 시크릿 키 이렇게 하고, 아까 저장해 놓은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cannot be applied,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엘라스틱 서치 YAML에서 그 지정해 놓은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설정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세팅은 그 크리덴셜이기 때문에 그 키스토어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시 보시면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키스토어를 설정하는 화면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여기 왼쪽에 시큐리티 메뉴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엘라스서치 키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애드 세팅을 하시고 여기서 하면 이제 돼요. 여기 이제 저 두 가지를 해줘야겠죠. 지금 클러스터를 맞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두 개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AWS 싱가포르에 먼저 해줄게요. AWS 싱가포르에 애드 세팅을 하시고 플러그인의 S3 클라이언트 디폴트 액세스 키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세팅 이름은 이렇게 하고 설정이 위에가 이제 키, 아래가 밸류입니다. 그래서 키는 저걸로 하고 밸류는 이걸로. 자, 세팅을 이렇게 하고 맞죠? 액세스 키. 그리고 여기 이름을 디폴트로 했는데요.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걸 바꾸신 이름이 요 이름이 이제 클라이언트 이름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한번 AWS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름을 AWS 서울 리전이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클라이언트 이름은 AWS 서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AWS 서울 액세스 키는 요 값으로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세팅이 여기 나오죠. 그 키만 보이고 밸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까볼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다시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3의 시크릿 키를 해서 자 이렇게 넣고 아래쪽 세팅인데 AWS 서울로 해야 되죠. 자 AWS 서울 디폴트가 아니라 S3 클라이언트 AWS 서울 요거를 미리 써놔야겠구나. 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시크릿 키가 아니라 아까 뭐였죠? 액세스 키. 네. 이렇게 하고 AWS 서울로 하고 요거를 여기다 다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시큐리티 키가 저장이 됐어요. 지금 해주는 김에 저기 도쿄도 지금 같이 해주겠습니다. 도쿄도 시큐리티에 가서 애드 세팅즈에 가서 자 AWS 서울 액세스 키는 요거고요. 세이브. 그리고 애드 세팅에 가서 두 번째 시크릿 키는 자, 요 설정입니다. 세이브.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싱가포르였죠. 싱가포르에 다시 스택 매니지먼트로 갑니다. 여기서 스냅샷 리스토어 매니지먼트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이름의 스냅샷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레파지토리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파지토리는 이름을 ES 클라우드 아니다. S3 스냅샷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알아볼 수 있게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only 스냅샷을 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냅샷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색인된 여러가지 엘라스틱 서치가 색인되고 나면은 저장하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인버티드 인덱스도 있고 덕밸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게 스냅샷인데 소스 only 스냅샷을 저장하면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소스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토어 할 때 그 소스를 가지고 재색인을 해요. 그래서 리스토어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대신 스냅샷 저장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소스 only 스냅샷이에요. 자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서 선택을 해야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버킷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버킷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서비스에 가서 S3에 가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버킷을 하나 만들게요. 버킷을 이름을 일단 제 버킷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을 하나 쓰고 ES 클라우드 스냅샷 이런 이름으로 버킷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버킷 만들기. 이 버킷 이름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여기 있네요. ES 클라우드 스냅샷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금은 버킷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킷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아까 버킷을 이름을 넣고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여기다가 설정해준 이 이름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AWS 서울. 그리고 버킷 패스는 뭐 그냥 루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레지스터를 합니다. 레지스터를 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Verify 리파지토리를 클릭을 하셨을 때 자, Connected라고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만약에 AWS 크리덴셜이 틀렸거나 아니면 버킷 이름이 틀렸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Connected가 아니라 오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 스냅샷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폴리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몇 분마다 한 번씩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레파지토리가 등록이 됐으니까 직접 콘솔에서 스냅샷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턴에 가서 인덱스 패턴이란다. 데브 툴스에 가서 스냅샷을 만들어 볼게요. 자, 스냅샷은 이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도큐먼트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엘라스틱 런의 독스에 가서 자, 엘라스틱 서치에 스냅샷 리스토어. 자, 스냅샷은 먼저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스냅샷을 그 레파지토리 하나 그 스냅샷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푼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레지스터 리파지토리는 아까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t 스냅샷 한 다음에 스냅샷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리파지토리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하나씩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팅즈 아까 S3 스냅샷을 그냥 볼 걸 그랬네요. 자, 다시 자, S3에 여기 있네요. 요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3에다 할 때는 요 클라이언트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는 좀 다르게 하는데 S3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걸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스냅샷을 그냥 여기 있는 거대로 하겠습니다. my3 레파지토리를 하고 클라이언트 이름은 우리가 아까 다른 걸로 했었죠. AWS 서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킷 이름을 자, 요 버킷에다가 할 거죠. 요 버킷에다 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이것은 만들어주는 이 스냅샷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리스토어 할 그 클러스에서도 똑같이 푼 명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드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고요. 자, 아직은 뭐 리파지토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팅만 설정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자, 이제 스냅샷을 찍을 때는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를 봐야 되는데 자, 뭐 제가 대충 기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도큐먼트를 찾으시는 법을 좀 친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문서에 가셔가지고 엘라스틱서치 레퍼런스에 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리스토어에 가서 방금 레파지토리는 만들었어요. 레파지토리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스냅샷을 찍으면 됩니다. 그 레파지토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줄 스냅샷 이름을 이런 식으로 주시고 푼 명령으로 걔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전체 클러스터의 스냅샷을 다 찍어요. 다 찍는데 개인적으로 다 찍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아까 보셨던 이런 점 무슨 인덱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얘들은 우리가 더 넣을 인덱스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 인덱스들을 다시 넣으려면은 안 돼요.
걔네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해요. my 백업이 아니라 my S3 레파지토리라고 해야겠죠. my S3 레파지토리라고 하고 스냅샷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전체가 다 찍혀요. 일단 전체를 다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하게 되면은 전체 스냅샷이 찍힙니다. 그리고 아까 그 S3에 가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인덱스라는 데이터가 생겼고 뭔가 막 폴더들이 막 생겼어요. 폴더들 안에 뭐 별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냅샷을 찍었고요. 자, 그러면은 도쿄에서도 똑같이 얘를 한번 도쿄에서 리스토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쿄로 가겠습니다. 도쿄로 가고 여기도 등록을 해줘야겠죠. 레파지토리를 여기서 등록을 안 해도 왠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만들었으니까 볼게요. 데브툴즈에 가서 자, ES 클라우드 스냅샷 버킷 이름은 이게 맞고 클라이언트 이름은 AWS 서울이고 자, 버킷을 등록을 합니다. 네, 되네요. 아까 거기서 등록을 굳이 안 해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푸시 아니라 리스토어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리스토어는 포스트 명령으로 하고요. 스냅샷 하고 이 이름을 똑같이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리스토어까지 넣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이미 already 해서 이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여기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사실 다 삭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죠. 얘가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인덱스 매니지먼트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스냅샷을 다시 찍겠습니다. put 스냅샷을 스냅샷 2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정한 인덱스만 넣어서 다시 찍을게요. 그래서 아이고 자, 널 인덱스는 여기 조금 아래 보면 다시 또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카피하고 인덱스 이름을 자, 여기 우리가 할 게 그 my station이라는 인덱스였죠. 인덱스 이름을 간단하게 my 아스테릭으로 하겠습니다. my 아스테릭이라는 인덱스를 다 하고 글로벌 스테이트를 true로 하면은 여기에 그 클러스터 스테이트도 같이 카피를 합니다. 완전히 새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땐 요것도 true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메타데이터는 taken by 종민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스냅샷 2를 찍습니다. 2를 찍고 스냅샷 2를 리스토어를 해보겠습니다. 스냅샷 2는 인덱스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리스토어가 됐어요. 그리고 cat indices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스테이션이 이제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cat 스토리즈에 서치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도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큐리티에서 크레덴셜을 추가를 하시고 스냅샷 리스토어를 직접 그 콘솔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울 리전이 생겼을 때 서울 리전에서도 큰 문제 없이 기존에 물론 이거는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스냅샷을 이제 S3로 찍어 놓기만 하면은 만약에 내가 뭐 다른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벤더사가 제공하는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중에도 다 리스토어가 가능하니까 큰 걱정 없이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울 리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리전이 하루라도 빨리 잘 성공을 빨리 출시를 하는 것을 기원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